전라북도는 2016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고 콘텐츠 개발과 관련 포럼과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 연구를 진행하면서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성인 대상의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화예술과 직업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사무총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제가 사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과 함께 해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평화 캠프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독일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독일 이제 베를린에서 함께 이제 국제 평화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토론 캠프의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핸드폰 이제 중독,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거의 동일하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토론을 하자라는 이제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말을 않고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답답함들이 있으니까 독일 청소년들이 몇 가지 이제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아이템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글씨로 좀 써봐라, 단어로 써봐라,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한국 청소년들이 그때씩 조금씩 풀리더니 나중에 발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독일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너희들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의견 모으기를 할 때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서툴지고 부끄럽고 그러지만은 이게 좀 배려해주고 서로 의견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과정들 보면 굉장히 좀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발표라든가 지식 습득이라든가 그런 건 굉장히 잘하지만은 의견을 모으고 자신의 의견들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 현장에서 좀 목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평화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근원지로서 어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성이 동학농민들이 점령하고 직강소를 설치하면서 민주화 공화를 최초로 어떤 조선 땅에 실현해 보는 그러한 실험의 장소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저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좀 시민사회가 어떤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했었어요. 구성을 해서 50여 개 청소년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교육단체들이 함께 어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도에 같이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교육과 청소년들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속에서의 확산, 합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매뉴얼 제작, 교재 제작, 또 전국과 함께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한 연간 200여 차례 정도에 걸쳐서 한 3천여 명 대상으로 청소년과 지도자들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어떤 14개 시군들이 있고 이제 교육청도 있는데 어떤 각 기관들 속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방향과 비전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기관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합의를 하고 어떤 교육의 과정들을 밟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은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향후에는 조금씩 더 진행된다면은 굉장히 지역사회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학교 교육이 좀 잘 되면
단체들도 훨씬 편해질 수 있을 텐데 학교 교육에 대한 아쉬움들을 이야기하는데 학교도 또 다양한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진복 교감 선생님, 학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 늦긴 하지만 2019년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그 해에 전라북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삶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학교 시민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다룬다. 일방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 수업을 지향한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구현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시한 학교 민주시민 기본계획에는 학교 자치회 구성과 활성화, 구성원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형성,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 학생 대표회,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과 의견 제시 보장, 학교 기본 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제시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18개 학교를 민주학교로 지정하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 길은 멉니다. 우리도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토론과 토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1994년에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으로 가면서 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줄곧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력을 측정하겠다고 했던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겠다고 도입했던 수학능력시험은 수능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학생 변별 용도로 전락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춘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죠. 또 민주적 교무회 운영도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지만 여전히 대부분 학교의 교무회의는 업무 전달 위주로 또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게 전라북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상황입니다. 또한 학급 자치 시간, 학생들 활동이라고 하는 학급 자치 시간은 임원을 선출하거나 학교 행사 또는 뭐 소풍, 현장 체험 학습 등 딱 정해진 안건을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식적인 시간이거나 자율학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면서 고3 학생의 투표 참여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투표 참여나 학생 자치회 구성 등이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교육과정 전반의 민주화 등 학교 문화의 민주적인 형성인데요. 이러한 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 실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그 밖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 이경환 교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민주시민교육이 이제 그 시민사회 그리고 뭐 학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더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결국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점이 좀 잘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그리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고 또 시민 내의 역량들이 강화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보완할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이제 거버넌스가 미비하다라는 거죠. 교육 현장, 지자체, 시민사회
들이 협력 시스템을 얼만큼 갖출 것인가, 또 정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교육 수준, 이것들을 지역에서 토착화시키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그 간극을 줄일 건가라는 고민들이죠. 이러려면 결국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를 기반한 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다자간 협력과 협치 관계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중점 추진기관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아마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같은 이런 기관을 좀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된다면 전라북도민을 상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 연수 경험 이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역량의 축적이 된다면 결국 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은 이제 여전히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좀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입니다.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같은 이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더 지속 가능성을 주려면 결국 제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재정 지원들 또 행정 지원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민주시민교육의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편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의 이제 고도화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제 온오프라인에 인해서 정보 교류 또 많은 민주시민에 관한 교과서, 보조교육 자료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자 영역 속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더 갖춘다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제 민주시민교육 영역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예산 확보라든가 또 공모사업의 확보 이걸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면 훨씬 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역사적으로 통학 사상 속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중점적으로 추진 기간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고도화 또 지원 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이 발전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